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형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한 사람,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위험한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의 파트너, 가족, 혹은 가까운 친구가 나르시시스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나, 심리 상담 한번 받아볼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은 기분일 겁니다. 드디어 전문가가 개입해서 그의 꼬인 내면을 바로잡아주고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게 되죠. 어쩌면 그 사람도 변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지독한 희망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희망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일 수 있는지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상담실 문을 두드릴 때 때로는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더 교묘하고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힘든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또 다른 한 사람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왜 나르시시스트의 심리 상담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변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찰 능력의 부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결여가 그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유능한 상담사가 그들의 깊은 내면에 숨겨진 수치심과 불안정함을 건드리려고 시도하는 순간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수치심을 느끼고 상담사에게 분노를 터뜨리며 상담실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와의 상담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단 몇 번이라도 상담을 받고 온 뒤부터 당신에게는 새로운 종류의 시련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상담을 어떻게 자신들의 무기로 사용하는지 그 6가지 위험한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우리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는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권위를 빌린 새로운 형태의 가스라이팅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상담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담사의 말을 왜곡하거나 지어냅니다. 우리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당신이 나한테 집중을 안 해줘서 내가 힘든 거래.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당신과의 잠자리가 부족한 게 문제의 핵심이래. 당신이 우리 엄마처럼 차갑게 구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라고 상담사 선생님이 이해해 주셨어. 내 분노는 사실 사랑의 표현 방식이래. 상담사 선생님이 그랬어. 처음에는 당신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전문가가 그렇게 말했다니 정말 내게 문제가 있는 건가? 이미 오랜 관계 속에서 자기 비난에 익숙해진 당신은 그들의 거짓말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단지 당신에게 상처 주기 위해 하고 싶었던 말을 상담사 선생님이 그랬다는 포장지로 감쌌을 뿐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심리 전문가 혹은 뉴에이지 구루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초월한 듯 부드럽고 고상한 말투로 당신을 분석하려 듭니다. 예를 들어보죠. 저녁 식사는 타들어가고 아이는 울고 있는데 당신은 그에게 쓰레기통 좀 비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그가 갑자기 평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쓰레기통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네.
당신은 왜 그렇게 쓰레기통에 강한 감정을 느끼는 거지? 그 감정에 대해 한번 말해봐. 혹은 당신이 그의 잦은 야근에 대해 불만을 표하면 그는 이렇게 응수합니다. 당신이 내 야근에 대해 화를 내는 건 사실 어릴 적 늦게 귀가하시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투영된 걸 거야. 순식간에 당신은 그의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갓 배운 어설픈 심리학 용어들을 장난감처럼 휘두르며 당신을 분석하고 가르치려 듭니다. 그 독선적인 태도는 이전의 분노보다 당신을 더욱 지치고 좌절하게 만들 겁니다. 세 번째, 상담은 어느새 경쟁의 장이 됩니다. 특히 당신도 상담을 받고 있다면 그들은 누가 더 나은 상담사를 가졌는가, 누가 더 정신적으로 우월한가를 두고 유치한 경쟁을 벌입니다. 내 상담 선생님은 하버드 나오셨어 라거나 나는 몇 년째 상담받아도 그대로인데 자기는 몇 번 만에 이렇게 좋아지는 걸 보니 역시 내가 더 낫다는 식의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신 건강마저도 당신을 이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네 번째, 그들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았다고 주장하며 당신을 멋대로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몇 번의 상담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당신의 모든 문제를 재단합니다. 당신은 엄마와의 애착 관계에 문제가 있었네. 당신이야말로 의존적인 성향이야. 당신은 공감 능력이 부족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당신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이제는 상담에서 배운 지식을 근거로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이것은 과거의 책임 전가 방식이 심리학적 용어로 업그레이드된 것일 뿐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단 몇 번의 상담 후에 이제 다 해결됐다며 스스로 상담을 중단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평생의 무기처럼 사용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상담이란 마치 자동차 정기 점검과 같습니다. 잠시 들러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상담실을 자신의 불만을 쏟아내는 배설의 공간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면 혹은 상담사가 자신들의 핵심을 찌르기 시작하면 가차없이 그만둡니다. 그리고 이후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이 상담받으라고 해서 나 갔었잖아. 그런데도 내가 당신 말을 안 듣는다고 할 거야. 단 2번의 상담이 평생 당신의 입을 막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6번째, 그들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피해자 서사를 더욱 강화합니다. 망상에 가까울 정도로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믿는 그들은 상담실에 가서도 자신의 이야기만을 늘어놓습니다. 부모님이 날 실망시켰어요. 배우자가 날 힘들게 해요. 자식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직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요. 물론 경험 많은 상담사는 시간이 지나면 이 패턴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항상 타인에게 있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 패턴을 파악하고 잠깐만요. 왜 항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어김없이 상담을 그만둘 겁니다. 그전까지 상담실은 그들의 일방적인 불평을 들어주는 완벽한 무대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상담실에 가서 내 파트너에 대해 불평하는데 그럼 나도 나르시시스트인가? 라고 생각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상처받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라며 자기 자신을 탓하며 상담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혼란스럽고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은 상담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잘못했고
얼마나 불공평하게 대했는지에 대한 불만 목록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가 상담을 받고 돌아왔을 때 당신은 이전과는 다른 상담받은 나르시시스트라는 더 까다로운 상대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더 교묘해지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새로운 논리를 갖추게 됩니다. 겉으로는 조금 부드러워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충동적인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줄 것이고 이제는 심지어 전문가도 내 편이라며 당신을 더욱 깊은 절망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변화를 갈망하며 상담실의 문을 두드린다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상담은 체면을 위한 쇼이거나 이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부디 헛된 희망에 당신의 소중한 삶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그들의 말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친 일관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